결정적 2주 맞은 코로나19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 2주가 고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앞으로 2주가 고비라는 말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확진자 속도가 상당했습니다. 통계부터 함께 보시죠. 확진자 증가 추이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앞자리가 2였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3을 돌파했습니다. 3,736명.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확진자 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는 더 증가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상당히 가파르다. 3,736명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늘었습니다. 사망자가 22명이 늘었군요. 밤사이에 몇 명이 더 늘었군요. 사망 22, 확진자 수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3,260, 경기 89, 서울 87, 부산 83, 충남도 68. 이게 주목할 만한 건 사실은 충청권의 확진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거치면서 충남 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발생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45일에 신생아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신생아의 아빠가 신천지 소속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틀 전에 이미 신천지 아빠는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일 신생아도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더욱더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김천교도소 재소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수감한 지 한 달이 지나서 발병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스터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인 유학생 입국 이슈와 관련해서 결국 중국인 유학생 첫 확진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입국 때는 무증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이론, 무증상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정부의 논리는 이 사례로서 맞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천안 줌바댐스 강습생 집단 감염, 20대에서 50대 여성 20여 명이 또 확진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오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확산세가 상당히 무섭다. 3,700명을 넘어섰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김정희 교수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2,000명 확진자 수를 예상하셨는데 2,000명을 넘어서서 주말 새에 3,700명을 넘었다. 오늘 몇 명이 추가될지 모릅니다만 숫자를 어느 정도로 지금 수정해야 할 상황인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의 확진자 수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천지 교인의 수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나오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갈지 감히 누구도 예상을 못할 거라고 보고 또 타 지역에서 물론 신천지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그 연결고리가 없는 그 어떤 집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이런 확진세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 주셨고 지금 지역별 숫자도 보고 계시는데 충남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한 자릿수였나요? 그런데 갑자기 주말 사이에 충남권으로도 확진자가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지역적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지금 당초에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그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전에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대구 경북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고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접촉자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런 확진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는 거고 더불어서 여기에 또 다른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집단 발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그 집단 사회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또 중국에서의 유학생이라는 그 감염자 유학생이라는 그런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구 경북 이외에서 기타 지역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슈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시책하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사실상 본인들이 원한다면
제한 없이 지금 들어와 있고, 물론 각 대학에서 관리와 격리 조치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김진희 간다라는 메인 뉴스 코너를 통해서 중국인 유학생 취재해 봤는데 대학별로 철두철미하게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이미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한 명이 입국할 때는 교수님 무증상이었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확진 판정이 나왔잖아요. 이거 사실 교수님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려하셨던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비단 이제 한 건이 처음 발생을 한 건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자체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에서 이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고 또 양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단 중국인 유학생들을 뭐 자체 격리를 시켜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회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 크게 확진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밖으로 또 이런 확진이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각 대학 본부에서 주로 이제 전화로 제가 취재 보니까 전화로 관리하더라고요. 기숙사에 그나마 격리돼 있을 때는 관리가 가능한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냥 민박집 같은 데서 자기가 스스로 격리하는 건데 전화 와요 대학에. 집에 계시죠? 나간 거 아니죠? 배달 음식 시켜 드세요 하고 전화 끊고. 사실은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국인 유학생, 만약에 감염 증상이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앞으로 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